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문자의 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의 옥,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문자를 옥에 잡아놓는 건 아니고요. 문자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중국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춘추 전국시대, 또 삼국시대, 할 거 없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문장 전체의 내용을 갖고 감옥에 가거나 또는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것이지 사실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명조, 청조에 들어서는 글자 한자 때문에 죽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가족들까지 변방에 유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자옥이라고 합니다. 문자옥의 시발점은 일반 학자들이 볼 때에는 북송시대 소동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대시인이면서 구법당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구법당은 무엇이냐면 왕안석이 추진했던 신법을 반대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죠. 이 소동파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당시에도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신법을 반대하면서 시 안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곤 했습니다. 신법당에서 보면 소동파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법당들이 그 당시 황제인 신종의 묵계하에 소동파의 시문을 뒤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실을 찾아내죠. 말꼬리를 붙들어서 프레임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그 대시인이면서 또 청렴결백하고 다만 정치적인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동파를 구출하는 데 나섰던 인물은 신법당의 영수인 왕안석이었습니다. 왕안석은 대학자이면서 개혁가이면서 또 본인도 시를 잘 썼던 사람이어서 소동파를 아꼈던 사람입니다. 비록 반대편에 있었지만 그는 신종을 설득해서 소동파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계급이 3계급이나 강등당한 채 지방으로 쫓겨가고 맙니다. 이것이 송나라 때 수많은 문자옥 중에 가장 유명한 어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들어서면 명조는 주원장이 세웠는데요. 명태조죠. 이 명태조는 승려 출신입니다. 그래서 명태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하한다고 글을 썼는데 거기에 빛날 광자와 이 화합할 화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아주 빛나고 화합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달라고 쓴 건데 주원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내가 승려였다는 걸 비꼬는구나. 왜냐면 승려는 머리가 빡빡이기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화자는 우리가 보통 승려를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비꼬았구나. 이래서 그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축하한다고 썼던 글자였는데 그 두 글자를 흠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이 명태조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4천자에 이르는 민간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글자를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국자, 임금군자, 성스러울 성자, 또 자기가 태조니까 태조 이런 글자는 못 쓰게 했습니다. 참으로 폭군 중에 폭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승려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승려였었던 사람이죠.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태조가 되니까 축하의 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줬다고 감사하는 뜻으로 시를 써서 황제한테 바쳤는데 그 시구 중에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요, 숫자였습니다. 달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을 숫자는
왼쪽에 보시면 이 대자인데요.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자로 읽히죠. 그래서 악한 주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 한자를 쪼개서 보면 전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이 명태조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한단 말이냐? 당장 잡아다 죽여라. 그래서 그 글자 하나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황제들의 이름이나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심지어는 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피휘 또는 기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요. 청나라는 문자옥이 더욱 심했습니다. 청나라의 3대 황제 강희, 옹정, 권룡 3대에 걸쳐서 거의 180회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130회가 권룡제 때 일어났습니다. 강희제 때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희제 때는 그 유명한 명사안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명사라는 것은 명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절강성의 호주에 장정용이라는 맹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역사상에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강성의 주국정이라는 사람이 역사서를 하나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료를 사들였습니다. 사들여서 자기가 몇몇 선비들을 시켜서 너희가 이 책을 한번 써봐라. 물론 자기 이름으로 쓰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명나라 말기에 망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해서 자금성 뒤쪽에서 마지막 황제가 그 산에서 목을 매달아 죽고요. 그 황제의 후손이 남쪽으로 도망와서 명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명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명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도 몇 년을 못 가고 이제 망하죠. 근데 어쨌건 그 책 속에서 명을 존중하고 청나라의 정통성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만주족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만주족에 항복한 상가이나 경중명 같은 사람들을 도적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오랑캐 도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썼죠. 이게 처음에는 발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정용을 시기하던, 즉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기하던 사람이 청해 조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 잡혀 들어가서 장정용은 당연히 처형당했고요. 그 가족들도 전부 몰살당했고 그 자료를 제공했던 주국정은 물론이고 같이 글을 썼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70여 명이 저작거리에서 처형당했고요. 수백 명이 변방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노역을 하는 평생토록 노동을 하다 죽는 이런 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죠. 강희제의 아들인 옹정제 때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요. 옹정제는 사실 비밀경찰 제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황제입니다. 옹정제 때 보면 상당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대신이 한 지역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출제 제목이 유민소지란 내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옹정제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정적이었겠죠. 자, 유자, 민자, 소자, 지자인데 이 중에 유자와 지자를 보면 황제의 이름을 머리를 다 없앤 것이다. 즉 유자 위에 갓을 씌우면 옹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게 이제 유자니까 황제의 머리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노한 황제에 의해서 이 대신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전부 다 처형을 당하고 친척들은 멀리 변방으로 노동형을 당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출제를 했는데 유자가 옹자에서 머리를 띈 글자라고 그래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서준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고연무, 청해 고증학자인 고연무의 조카입니다. 이 서준은 한림 학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학의 이제 공무원쯤 되겠죠. 이 한림 학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한테 조서를 올리면서 폐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폐하지만 글자를 잘못 썼습니다. 이 글자를 본 황제는 아니 이놈이 나를 모욕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계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저놈의 시집을 다 들춰봐라. 혹시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시집을 들춰봤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그 구절입니다. 그 뜻인즉 정감 있는 밝은 달, 즉 명월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어떻습니까? 청풍, 맑은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밝은 달은 자기를 돌봐주는데 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식으로 시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옹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명나라를 칭송하고 있고 청나라를 감히 모욕을 주고 있구나. 당장 처형해라.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는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자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목숨들이 다 사라져갔습니다. 청나라에서 일어난 180회 문자옥 중에 130회, 속설에 따라서는 150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130회에 달하는 문자옥을 일으켰던 걸륭제. 이 걸륭제 때도 상당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걸륭제 때는 역시 한림학사였던 호중조란 사람이 시를 차라리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기는 정부에 충성한다, 황제한테 충성한다는 식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구절이 화면에 나오는 시 구절인데요. 내 그 마음 하나를 바쳐서 깨끗하고 더러운 곳을 논한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식구가 있습니다. 자장 그 식구 하나를 정적이 골라낸 겁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보고를 했죠. 이놈이 청나라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구에 보시면 청자 앞에 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탁, 즉 맑고 더러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말로는 일반적으로 용법이 탁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습관적으로 탁청 쓴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나라 앞에다가 감히 청을 더럽히는 탁자를 쓴단 말이냐? 이놈이 완전히 불충한 놈이로다. 그래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시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또 나타나서 여러분을 모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왕석후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왕석후는 자기 이름이 원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후자만 있으면 이게 제후할 때 후자니까 이거 혹시 내가 위해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왕석후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면서 이게 내가 문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결국 죽고 맙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강의자전. 그 강의자전 속에 수십만 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7년 동안 강의자전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서 글자가 잘못됐거나 뜻이 조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관이란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문제는 그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짓거나 어떤 문장을 지을 때는 황제의 이름 글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희제, 현역, 옹정제,
윤정, 권륭재, 홍역 이런 글자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바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그러면서 글자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고발을 했습니다. 폐하, 저 녀석이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그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들은 다 처형당했고 친척들은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 멀리 변방으로 노동령에 채워졌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자옥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이렇겠구나.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속에 우리 이시조선의 역사 속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총리 후보자가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발언한 그 내용 때문에 총리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그 총리 후보자를 물어뜯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발언한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문장만 뽑아내서 그 사람을 친일로 몰아서 또 한국 사람을 얕본다는 명목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은 그에게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의 오기 오늘날에도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는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가끔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일부만을 집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문자옥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